폴리사이클릭 아로마틱 컴파운드 중에 또 하나 유명한 게 바로 안트라센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이 녀석이 이제 루이스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때 여기서도 그 아유팩이 제시하는 그 번호 체계가 있는데 번호 체계가 또 예상과는 다르게 또 독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번호가 부여가 되면서 1, 2, 3, 4, 5, 6, 7, 8, 9, 10. 그래서 뭐 이렇게 독특한 번호 체계까지 뭐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한번 뭐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바로 이제 EAS 반응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EAS 중에서 뭐 얘가 아주 많지만 그냥 아주 보편적으로 흔히 나타나는 요 브로미네이션 반응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식으로 9번 치환, 요게 메이저 화합물로 나타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왜 이렇게 이제 9번 치환 화합물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느냐? 요걸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EAS 반응이라고 하는 건 항상 뭐라고 했어요? 나와 있는 생성물이 뭐 이런 식으로 폴리사이클릭이건 아니건 간에 무조건 키네틱 프로덕트라고 했죠. 이 말은 바로 이 반응에서 나타나는 그 중간체 혹은 뭐 전이 상태가 안정화돼서 반응 속도가 빠르다. 원래는 이건데 그 전이 상태가 안정하려면 중간체가 나타나는 경우 중간체가 안정하면 또 전이 상태가 안정한 거죠. 그래서 이 키네틱 프로덕트가 이런 식으로 메이저가 나타난다고 할 때 그걸 설명하는 방법이 바로 중간체의 안정성이죠. 바로 그 헤이먼 포스툴레이트가 그 뭐 기반이 되는 뭐 유기화학의 이제 중요한 뭐 보편적인 설명인 거죠. 그렇다면 이런 녀석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그 어떤 그 중간체가 나타나길래 요런 치환이 우세하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기진 안트라센과 그 다음에 어떤 강력한 일렉트로파일을 준비하였습니다. 어쨌거나 여기 뭐 이 9번에서 붙는다며요? 그럼 이제 9번에 이 일렉트로파일이 붙는 메커니즘을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게 뭐 결과적으로 더 안정하다 말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9번에 있는 이중결합을 하고 있는 전자쌍이 이런 식으로 일렉트로파일에 전자 제공을 합니다. 얘가 뉴클레오 파일이고 얘가 일렉트로 파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중간체가 나타나느냐? 근데 이때 나타나는 중간체가 바로 아주
독특한 안정성을 갖는 중간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폴리사이클릭 한 화합물일수록 필기하기가 좀 많이 귀찮을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꼭 써주세요. 알겠죠? 중요합니다. 뉴클리오 파일에서 파이 결합 전자가 일렉트로 파일에 제공하잖아요. 그때 이제 중간체가 하나 나타나야 되는데 이때 이 중간체의 구조에서 묘한 특징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10번 자리에 여기도 수소가 있긴 하겠죠. 그럼 이때 이 파이 결합 전자가 일렉트로 파일한테 전자를 줄 때 컨주게이션 돼 있는 이 파이 결합 전자가 역시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 이제 귀에 붙이면 귀걸이, 코에 붙이면 코걸이, 즉 최종 결과를 보고 이제 설명을 만들어내는 건데, 어쨌건 이 파이 결합 전자가 일렉트로 파일한테 전자를 주고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전자가 이동을 한다고 쳤을 때 이때 중간체에서는 뭐가 나타나느냐? 자, 일렉트로 파일은 이거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전자는 여기겠죠. 그 다음에 녹색 전자가 보시다시피 이쪽으로 이동해 오면서 파이 결합 전자의 위치가 바뀌죠. 그리고 어디가 형식 전화가 플러스가 되면 바로 여기가 형식 전화가 플러스가 됩니다. 즉 9번 위치에 일렉트로 파일이 붙으면 요런 중간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오, 여러분, 요런 중간체의 특징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그리고 요 자리에 지금 뭐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앞서 얘기했던 벤즈노이드요. 바로 이렇게 녹색 전자를 이동시키면 바로 벤즈노이드가 두 개가 만들어지는 이런 중간체 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벤즈노이드가 여러 개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이런 식의 중간체, 그러니까 9번 위치에 일렉트로 파일이 붙었을 때 중간체가 아주 안정하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한 중간체 쪽으로 반응이 가능한 키네틱 프로덕트가 잘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폴리사이클릭 아로마틱 컴파운드에서는 이 벤즈노이드가 중간체로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벤즈노이드가 많이 나타나게 되는 이 상황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자, 어쨌거나 뭐 다시 이제 치환은 돼야 되죠. 그럼 항상 EAS에서는 누가 필요해요? 바로 염기가 필요하고요. 염기는 항상 누구를 제거합니까? 바로 일렉트로파일이 결합한 탄소 자리의 수소. 바로 이 녀석을 제거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염기가 수소한테 전자 제공을 하고 수소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전자를 내어놓으면서 여기서 아로마티시티, 전체적인 아로마티시티가 나타나야 하죠. 그래서 바로 수소가 가지고 있는 이 탄소 수소 사이의 전자쌍을 이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이 탄소 쪽으로 던지는 겁니다. 그럼 이 탄소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 파이 결합 전자가 다시 탄소 양이온 쪽으로 전자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부터 최종 수성물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의 구조가 다음과 같을 겁니다.
그래서 염기가 여기서 빨간색으로 서클링한 수소에 전자 제공을 해서 수소를 떨어뜨려내고, 수소가 지금 녹색 전자를 내어놓고 있죠. 그게 여기서 다시 이중결합을 이루면서 아로마틱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동했던 또 녹색 전자가 이쪽으로 다시 이동을 해서 여기서도 아로마티시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일렉트로 파일이 몇 번에? 9번에서 치환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저 안트라센의 EAS가 되겠습니다. 자, 필기 마무리 하십시오. 그 다음 지웁니다. 자, 보자. 아이고, 지우기 힘들다. 그 다음 살펴볼 폴리사이클릭 아로마틱 컴파운드는 바로 페넌트렌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얘도 그 독특한 넘버링 체계가 있는데 바로 여기가 1번입니다. 그런 다음 이런 식으로 번호가 부여가 되죠. 이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브로미네이션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브로미네이션이 된다고 할 때 여기서 어떤 생성물이 나타날지 그 예상이 되십니까? 아니. 요거 요 페넌트렌 요 구조를 좀 달리 그려보겠습니다. EAS를 한 후 최종 유상물은 요게 메이저 프로덕트가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몇 번 행성물이 만들어졌어요? 몇 번 치원이 만들어지냐면 9번 치원 행성물이 만들어집니다. 이 또한 보시다시피 요 재미있는 EAS의 결과인데, 어쨌건 EAS는 항상 뭐예요? 속도론적 행성물, 즉 중간체가 안정한 어떤 반응 경로를 따라서 생성물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럼 이것도 미케니즘이 뭐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바로 더 안정한 중간체가 만들어지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왜 이렇게 9번 치환이 만들어지는지를 이제 미케니즘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반응을 하려고 하는 기질 페넌트렌과 준비된 일렉트로 파일입니다. 어쨌거나 뭐 전자는 충분한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페넌트렌의 파이 결합 전자가 일렉트로 파일한테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여기서 어떤 중간체 구조가 만들어질 텐데, 이 일렉트로 파일이 9번에 붙는다면 그 중간체 구조가 예상이 되시겠습니까? 바로 이 일렉트로 파일에 예전에 파이 결합 전자가 전자 제공을 해서 이 9번 자리에 지금 일렉트로 파일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가 원래 이중결합이었으니까 일렉트로 파일이 붙어버리면 그 옆자리가 항상 공식처럼 1 플러스 형식 전화를 갖게 되죠. 그러면 이때 이 중간체에서 바로 여러분 얘기했던 그 특징이 또 나타나네요. 바로 요거, 바로 요거 뭡니까? 오우, 벤즈노이드죠. 그래서 9번 자리 일렉트로 파일이 붙을 경우 이렇게 중간체에 벤즈노이드가 2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중간체의 안정성이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일렉트로 파일은 9번 위치에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둘러붙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생성물이 주생성물이 되는 겁니다. 이유 과정은 이제 더 이상 표현하지 않아도 되겠죠. 일렉트로 파일이 붙고 나서 EAS에서는 반드시 또 누가 등장하게 되어 있으니까 바로 염기죠. 그럼 이놈의 염기가 항상 누구를 제거한다고요? 일렉트로 파일이 결합한 탄소 자리 의 수소를 염기가 제거하고, 수소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탄소-수소 결합전자를 탄소의 양이온 쪽으로 내어놓으면 아로마티시티가 회복이 되면서 결국 주생성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 EAS 반응의 특징을 보이는 것이 바로 페넌트렌의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다 적으셨습니까? 자, 지우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소개할 반응은 방향족 곁사슬 반응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얘는 방향족 화합물이 직접 반응에 참여하는 건 아닌데 그 방향족성이 영향을 줘서 평소와는 다른 독특한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 가지를 설명할 텐데 첫 번째는 일렉트로필릭 어디션. 요거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죠? 바로 이렇게 번역하죠. 바로 이중결합 혹은 삼중결합 챕터에서 뭐 엄청나게 많이 다뤘던 거라 여러분들이 뭐 익숙할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방향족성이 연결이 되면 글쎄 뭐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좀 결과가 좀 독특해집니다. 예외적이라기보다는 좀 특별해집니다. 자, 그럼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게 마치 그냥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에 얘, 이 이름 기억나세요? 이름 뭡니까? 바로 메틸렌 클로라이드죠. 이 녀석의 역할은 뭡니까? 유기용매 중에 극성이 조금 발전해 있는 용매라고 했었죠. 그래서 뭐 물이랑 막 팍팍 섞이고 뭐 그럴 정도의 극성은 아니지만 극성이 조금 나타나는 유기용매여서 이런 식의 친전자성 첨가에 자주 사용하는 용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HBr을 집어넣어주면 여기서 최종 생성물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바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상하셨어요? 이 예상 속에 여러분들은 두 가지 포인트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우선 그 포인트 짚고 넘어가기 전에 이런 모든 유기화학 반응을 분석하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은 바로 질량 보존이죠. 질량 보존 측면으로다가 여기 있는 수소하고 브로마이드가 어디로 들어갔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수소 있죠? 예. 이거 어디로 들어갔냐면 바로 표시하지 않았지만 이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이 브로마이드가 1이 들어간 거죠. 자, 생략되어 있지만 여기 원래부터 수소가 있죠. 그럼 그 수소는 여기부터 여기 뭐 여기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건 이 수소가 지금 어떻게 붙었어요? 원래 수소가 붙어 있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수소가 붙어 있지 않은 쪽으로 수소가 들어갔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바로 엔타이 마르코프 니코프 룰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래는 수소가 있는 쪽으로 수소가 또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지금 수소가 들어있지 않은 쪽으로 수소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에 이 부분이 뭡니까? 바로 이렇게 여기만 잘라 놓고 보면 아로마틱한 부분이죠. 그러면 지금 이 파란색으로 서클링한
아로마틱한 부분은 이 친전자성 반응과 지금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특별한 관계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왜냐하면 아로마틱 화합물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아주 불리한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주 안정한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로마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안정성이 엄청 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안정할수록 반응성은 크겠습니까? 반응성은 작겠습니까? 반응성은 상당히 작죠. 그러니까 그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 아로마틱한 화합물은 기본적으로 반응을 잘 안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EAS 같은 경우는 그 반응이 크거나마 안 일어나는 그 아로마틱한 화합물을 억지로 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막 주변에 막 엄청나게 강력한 일렉트로파일을 쓰고 막 촉매도 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아주 혹독한 조건에서 그 일으키는 반응이 바로 EAS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조건에서도 EAS가 일어날 조건에서도 벤진보다 반응성이 더 큰 녀석이 있다면 사실은 EAS가 벌어지는 게 아니고 그 벤진으로부터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반응성이 더 큰 기질이 반응이 먼저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 녀석이 지금 아주 안정하니까 이 녀석의 반응성은 차후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어디서 반응이 진행이 되냐면 바로 여기서 먼저 반응이 진행됐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응이 지금 HBr이랑 반응할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도 있고 사실 여기도 있는 거. 왜냐면 이것도 아로마틱한 화합물이지만 다중결합이니까요. 그래서 HBr이랑 반응할 수 있는 다중결합이 사실은 뭐 이것도 반응할 수도 있고 이것도 반응할 수도 있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둘 중에 실제로 어디서 된 거예요? 이쪽에서 된 거예요. 왜? 바로 아로마티시티는 아주 안정한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이 녀석의 반응은 이후에 더 이상 반응할 것이 없을 때 아주 혹독한 조건에서 반응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 아닌 보통의 조건이라면 아로마틱이 아닌 부분에서 먼저 반응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두 가지 포인트. 첫 번째는 친전자성 첨가인데 엔타이 마르코프 니코프 타입으로 들어갔네. 이거 첫 번째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질에 반응을 할 수 있는 여러 작용기가 있다면 이때 아로마틱한 화합물은 반응성이 낮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쪽 기질에서 먼저 반응이 진행이 된 것이다. 이 반응 개요에서도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녀석이 왜 이렇게 된 건지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을 하려는 기질과 반응물 HBr 둘을 준비시켰습니다. 자, 이제 여기 있는 요 수소한테 누군가 전자를 줘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로마틱 화합물은 기본적으로 반응성이 크다 작다? 작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쪽에서 항상 먼저 반응이 진행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아로마틱하지 않은 요 부분에서 지금 수소 쪽으로 전자가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수소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저 브로마이드 쪽으로 전자를 내어놓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 파이 결합하고 이 수소가 결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여기서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는지 중간체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HBr에서 반응한 빨간색 수소가 지금 이 녀석이라고 합시다. 혹은 이 녀석이라고 합시다. 원래 기질의 이중결합에는 이 자리에 원래 수소가 있었죠. 그것도 마저 이렇게 표시해 보았습니다. 이때 파이 결합을 이루고 있었던 이 파란색 전자가 이렇게 수소한테 제공이 되면서 탄소 수소 결합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항상 H 플러스가 이중결합. 자, 원래 이중결합 요 자리에 있었죠. 항상 공식이죠. 이중결합에 H 플러스가 붙으면 혹은 일렉트로파일이 붙으면 그 옆자리가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죠. 그 옆자리가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죠. 그럼 이때 항상 유기화학 반응은 중간체가 안정한 경로로 반응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이때 이 두 중간체 중 누가 더 안정한지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이때 요 자리 3차 탄소 양이온이에요. 오. 자, 3차 탄소 양이온은 안정성이 큰가요? 오, 안정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탄소 양이온 안정성 덕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런 식으로 수소가 있는 자리에 수소가 또 붙는 마르코프 니코프룰로 들어간 거죠. 근데 얘는 다른 경우의 수, 바로 수소가 붙지 않은 쪽으로 수소가 붙어서 N타입 마르코프 니코프 타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탄소는 지금 몇 차예요? 2차죠. 그래서 지금 2차 탄소 양이온이고 3차 탄소 양이온이면 뭐야 이거? 이게 더 안정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중간체가 나타나고 이 상태에서 반응이 추가적으로 진행돼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것 바로 요 자리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무슨 자리라고 하냐면 바로 벤질릭 위치라고 합니다. 자, 벤즈는 요 벤진고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벤질릭이라고 하는 말은 벤진고리에서 바로 옆 탄소 자리를 벤질릭 위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벤질릭 위치는요. 요런 식의 탄소 양이온 안정성이 극도로 큽니다. 누구보다요? 그냥 3차보다요. 그러니까 차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벤질릭 자리에 양이온이 나타나면 억수로 안정한 중간체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왜 차수를 무시하고 벤질릭 자리에 양이온이 만들어지는 게 극도로 안정하냐? 바로 이 녀석의 공명 안정화 효과입니다. 자, 공명 안정화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 있는 이 탄소 양이온에 이중결합이 컨주게이션 돼 있죠. 그럼 얘가 단순히 3차 탄소 양이온으로 유도 효과로 안정화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추가적인 공명 구조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럼 그 공명 구조 그려보실 수 있겠어요? 바로 벤질릭 자리에 탄소 양이온이 나타나면 이렇게 옆에 있었던 벤진의 파이 결합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이런 식의 탄소 양이온의 공명 안정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명 안정화는 어떻게? 이 파이 결합 전자하고도 또 일어날 수 있겠죠? 더 이상 안 그려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원리를 적용하면 됩니까?
바로 그 다음 현상을 여기서도 적용을 하면 되는 거죠. 탄소 양이온이 나타났는데 컨주게이션 돼 있다. 그럼 얘가 그 다음 탄소 양이온이 여기서부터 그 다음 자리 여기, 여기서부터 그 다음 자리 여기, 여기서부터 그 다음 자리 여기에 형식 전화가 한 번씩 플러스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중에 하나를 그린 거고요. 얘가 여기서 요 자리, 요 자리. 뭐 요건 다시 돌아가서 이 자리. 즉 벤질릭 탄소 양이온은 벤질릭 자리에 형식 전화가 플러스가 되면 총 이것을 포함하여 하나, 둘, 셋, 네 자리에 형식 전화가 1 플러스가 되는 공명 안정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단순 3차 탄소 양이온이 유도 효과로 안정화된다는 효과보다 억수로 강력한 안정성이기 때문에 이런 단순 3차 양이온보다 벤질릭 탄소 자리의 양이온, 이런 걸 이제 벤질릭 케타이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중간체로서 아주 안정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3차 탄소 양이온보다 이런 식의 벤질릭 케타이온이 아주 안정하다는 것을 꼭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다음 반응은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어쨌거나 이 파이가랍의 전자가 수소한테 전달이 되고 그러면 수소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브로마이드 쪽으로 전자를 내어 놓았다고 하면 결국 여기선 뭐 누가 만들어지는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브로마이드 음이온이 생성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안정한 양이온이라고요? 이것이 더 안정한 양이온 중간체라고 했죠. 그럼 확률적으로 둘 중에 얘가 더 많이 만들어지고 이 녀석은 정전기적 인력에 끌려서 이 탄소 양이온 쪽으로 전자 제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브로마이드가 결합을 하면서 최종 생성물이 이런 녀석이 주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묘하게도 수소가 붙어있지 않은 쪽으로 수소가 붙는 엔타이 마르코프 니코프 타입의 반응이 일렉트로필릭 어디션에서 진행이 되지만 사실은 그건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어쨌거나 더 안정한 탄소 양이온을 만들어내면서 반응 진행이 돼야 되니까 지금은 엔타이 마르코프 니코프 타입으로 반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19세기 초에 만들어졌던 그 마르코프 니코프 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그냥 현상적인 어떤 표현인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르코프 니코프 룰은 사실 잊어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런 식의 친전자성 첨가에서는 바로 탄소 양이온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탄소 양이온 안정성 방 쪽으로 바로 중간체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는 더 이상 그 마르코프 니코프 룰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가장 안정한 탄소 양이 누구냐? 그게 뭐 마르코프 니코프 룰을 따르느냐 안 따르냐 그런 건 이제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리적으로 중간체가 안정하면 되는 거죠. 그럼 탄소 양이온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더 안정한 탄소 양이온, 이 경우 벤질릭 케타이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나타나는 쪽으로 반응 진행이 된다라고 이 반응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반응 같은 것들이 이제 뭐 어떤 교수건 시험에 잘 내려고 하는 타입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방향족 겨사슬 반응으로 이렇게 일렉트로필릭 어디션이 아로마티시티와 응용되어 나올 수 있습니다. 필기 마무리하십시오. 자, 지울게요.
아이고 팔이야. 그 다음 살펴볼 방향족 결사슬 반응의 아주 유명한 예시가 바로 이겁니다. 자, 우선 이름부터 보시면 악시더티브 클리비지라고 되어 있죠. 이 악시더티브는 바로 산화, 산화가 되는 반응에 대해서 저렇게 이제 악시더티브란 말을 쓰죠. 그리고 이 뒤에 이제 클리비지라고 하는 건 바로 이제 우리말로 이제 분해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뭐 결과는 이렇게 뭐 컷, 뭐가 푹 잘리는 거예요, 그렇죠? 푹 잘리는 겁니다. 그래서 산화 반응이 되면서 뭐가 팍 잘리는 거예요, 그렇죠? 산화 반응이 되면서 팍 잘린다. 근데 그게 묘하게도 어디서? 벤질릭 위치에서. 자, 앞서서 벤질릭 위치 어디라고 했습니까? 바로 벤진 육각고리 탄소가 있으면 그 바로 옆자리 탄소, 거기를 벤질릭 위치라고 했죠. 이 벤질릭 위치가 아까 봤던 일렉트로필릭 어디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 벤질릭 위치에는 좀 굉장히 독특한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벤질릭 위치를 토대로 한 이 반응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억시더티브 클리비지입니다. 자, 그럼 얘네들이 이제 어떤 반응성이 나타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살펴볼 예시는 이겁니다. 자, 벤진고리가 있고요. 옆에 그냥 탄소사슬이 있네요. 그죠? 이때 벤질릭 위치라고 하는 게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 근데 이때 여기에 있는 이 벤질릭 위치를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알킬 벤젠에 대해서 누구랑 반응을 시키느냐? 아주 강력한 산화제를 반응을 시킵니다. 이 강력한 산화제는 화학 반응에서, 이거 뭐 유기 반응을 떠나서요, 화학 반응 전체에서 뭐 딱 두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KMNO4하고요, K2CR2O7. 얘네들이 지금 망간하고 크롬의 산화수가 뭐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얘네들은 화학 반응에서 엄청나게 강력한 산화제로 작동을 합니다. 얘네들은 뭐 산화 반응성이 엄청나게 커서, 산화력이 엄청나서, 예를 들면 종이 같은 데 한 방울 떨어지면 불이 확 나요. 굉장히 강력한 물질들인데, 이런 걸 얘네들이랑 섞는 거예요. 이때 여기에 있는 이 벤진고리는 기본적으로 반응을 안 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산화제를 써도요,
뭐 촉매 같은 걸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이 벤진 자체는 반응성이 아주 없다고 했죠. 왜? 아로마티시티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극도로 낮은 반응성을 뜻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KMNO4나 K2CR2O7을 사용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아로마틱한 쪽은 반응 진행이 되지가 않는데 이 벤진 곁사슬에서 뭔 일이 벌어진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벤조이 게시드라고 하죠. 바로 이런 벤질릭 포지션에서 어떤 산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벤질릭 애시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뭔진짠 몰라도 이 벤질릭 탄소를 기준으로 주변에 탄소들이 붙어 있건 말건 얘네들이 전부 다 컷, 컷, 컷 탄소들이 다 잘려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벤질릭 탄소만 남고 거기에 산소가 닥지닥지 붙어서 이 탄소가 산화가 되며 벤조이 게시드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예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역시나 벤질릭 탄소를 토대로 강력한 산화제를 반응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때 이 강력한 산화제, 뭐 아까 얘기했던 KMNO4나 K2, CR2O7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개 반응시켜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주 놀라웠게도 이때는 또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강력한 산화제 K2, CR2O7나 KMNO4 넣어도 얘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가 않아요. 희한하죠? 앞에서는 벤질릭 탄소를 기준으로 다 탄소가 잘려버리는데 여기서는 전혀 반응을 하지가 않습니다. 아하, 그러면 저 앞선 얘하고 얘의 차이가 뭐냐? 바로 이 벤질릭 탄소의 차수 같아요. 뭐 요탄소 같은 경우 뭐 차수를 보시다시피 뭐 1차라고 한다면 얘를 기준으로 이쪽만 탄소가 하나가 붙어 있다면 얘는 지금 2차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 3차가 된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요 각각의 이 빨간 탄소들의 지금 보시다시피 수소가 여기는 두 개가 붙어 있고 여기는 수소가 하나가 있고 요 벤질릭 자리에는 바로 no 슈쇼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다 커팅이 되는데 옥시더티브 클리비지가 되는데 여기서 옥시더티브 클리비지가 안 된다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벤질릭 자리에 수소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즉 이런 식의 산화 반응에서 그 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재밌는 건 얘는 더 세부적인 메커니즘이 연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얘는 그냥 프로 유기화학자도요 메커니즘 모릅니다. 그냥 이것에 대한 메커니즘이 설명되어 있는 유기화학 책은 없습니다. 그냥 실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고 어쨌거나 벤조익 애시드 같은 것들이 꼭 필요한 어떤 그 반응 물질이어서 어떤 물질들이어서 이 벤조익 애시드를 얻어내는 과정에서 마지막 이런 옥시더티브 클리비지를 많이 활용합니다. 이렇게 벤질릭 자리에 이렇게 옥시더티브 클리비지를 해주면 벤조익 애시드가 되는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그 벤질릭 자리에 꼭 수소가 있을 때만 이 반응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용적으로 실험실에서 엄청나게 많이 활용하는 건 맞는데 미케니즘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미케니즘이 뭐냐 뭐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맥머리책 뒤에 뭐 연수 문제 같은 거 보시면요, 뭐 이렇게 뭐 되어가는 반응을 알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 단계 반응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되는 거죠. 이런 지식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미케니즘 있으면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건 미케니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까지 그 아로마틱 화합물과 관련해서 그 EAS를 주로 살펴봤죠. 물론 그 다음으로 봤던 게 이제 뭐 방금 봤던 게 뭐 일렉트로필릭 어디션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옥시다티브 클리비지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아로마틱 화합물과 뭔가 그 일렉트로파일 혹은 강력한 산화제, 그래서 결국 그 아로마틱한 고리가 뉴클레오파일로 쓰이는 반응을 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맥머리 책에 소개되는 반응 중 어떤 반응이 있을 수가 있냐면요. 이 아로마틱한 고리가 EA에서는 뉴클레오파일로 쓰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로마틱한 고리가 일렉트로파일로 쓰이는 반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완전 역전되는 거죠. 그러니까 EAS는 일렉트로파일과 아로마틱 고리가 반응하는 거라고 하면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뉴클레오파일이 아로마틱 고리와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반응을 NAS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로마틱 화합물 반응성 중에 또 굉장히 독특한 NAS라고 하는 반응성이 있습니다. 그 반응은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 아로마틱한 화합물 반응성의 뭐라고 할까요? 완전 뭐 반대 반응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뭐 전혀 그 다른 어떤 유형으로 진행되는 반응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반응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가 그 대학에서 유기화학을 배울 때는 그 아로마틱한 화합물에서 NAS 반응이 그렇게 자세히 다뤄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가 그냥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해서 그냥 뭐 참고용으로 막 얘기를 하고 말았었던 건데, 최근 유기화학 책에는 맥무리 책뿐만 아니라 뭐 아주 기초적으로 나온 유기화학 책에도 이 아로마틱한 화합물이 일렉트로파일로 작동하는 NAS라고 하는 반응이 상당히 자주 그다음에 자세히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급 유기화학 과정에서는 NAS의 출제가 충분히 의심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여러분 지금까지 그 공부하고 있는 거 잘 복습하고 있습니까? 복습이고 자시고 간에 외워야 됩니다. 안 외우면 멀쩡황입니다. 그러면 유기화학 반응은 어떻게 외운다고 했어요? 끊임없는 필사를 해야 된다고 했죠. 계속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 그리고 필기하는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는 그거를 자기 노트화해서 5번 이상 필사를 해가지고는 모든 반응 메커니즘과 반응 계열을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실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생각나는 거 한 탱이도 없을 겁니다. 유기화학 원, 기초 유기화학 원과는 달리 고급 유기화학은 실제 반응성이 아주 강하게 나올 겁니다. 그 반응성이 나올 때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끊임없이 복습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